수소차는 망한 줄 알았는데 왜 현대는 넥소를 다시 키우나? 수소차, 한때 미래의 상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죠.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는 사이 수소차는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있었죠. 현대의 수소차 연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아무도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 없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1세대 넥소가 나왔습니다. 탈 수 있는 수소차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 넥소가 돌아왔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차입니다. 망한 줄 알았던 수소차가 왜 지금 다시 나왔는지 지금부터 수치로 뜯어보겠습니다. 8. 출시 정보. 언제, 어떻게 나왔나? The All New 넥소는 2025년 4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0일 공식 판매가 시작됐죠. 1세대 넥소가 2018년 3월에 나왔으니 7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7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소차 시장 자체가 흔들렸던 걸 생각하면 이 타이밍에 완전 변경으로 나왔다는 게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는 거죠. 1. 수소차, 왜 지금인가?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죠? 충전 시간입니다. 급속 충전으로 30분, 완속이면 몇 시간. 이게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1순위입니다. 넥소는 그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충전 시간 5분, 그리고 720km. 5분 충전에 720km. 이 두 숫자가 수소차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유입니다. 현대는 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H2 브랜드를 론칭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발전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램, 버스, 상용차, 발전소, 넥소는 그 생태계의 입구입니다. 수소차를 파는 게 아니라 수소 사회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2. 수소차는 어떻게 달리나? 파워트레인 분석. 넥소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달립니다. 배출되는 건 물뿐이죠. 분류하면 전기차입니다. 모터로 달리고 회생제동이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도 됩니다. 연료만 다를 뿐이죠. 신형에서 뭐가 바뀌었나? 연료전지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공기 공급, 수분 관리, 열 관리 장치가 모두 신규 개발됐죠. 결과는 출력 향상. 배터리 시스템도 넥소 전용으로 새로 설계해서 더 많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 V2L이 적용됐습니다. 별도 어댑터 없이 220V 그대로 사용 가능하죠. 캠핑, 외근, 재해 현장, 수소차가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겨울철 수소차, 실제로 괜찮은가?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는 에너지 효율이 온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연료전지 스택 내 잔류산소 제거에 COD 방식을 써서 에너지 효율을 더 높게 유지하죠. 전기차가 겨울에 항속거리가 줄어서 고민이라면 넥소는 그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3. 720km. 공인인가? 실측인가? 공인 항속거리 720km.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 분은 많지 않죠. 그래서 실온화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루 200-250km를 달리는 비즈니스 오너의 증언입니다. 1세대 넥소 공인 항속거리는 609km였는데 실제로는 800-900km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공인보다 200km 이상 더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2세대는 1000km도 가능하다는 게 이 오너의 분석이죠. 하루 200km를 달려도 3일에 한 번 충전, 그것도 5분. 충전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4. 디자인, Art of Steel. 외관 디자인 컨셉은 Art of Steel입니다. 단단하고 날렵한 금속의 미학이죠. 전면부는 샤크노즈 느낌으로 납작하게 떨어지고 라이팅 그래픽에는 4개의 점이 반복됩니다. 이 4개의 점,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H2O를 형상화한 겁니다. 수소, 물질, 산소, 물. 이 차가 뭘 배출하는지를 디자인에 심어놓은 거죠. 엔비전 70소라는 수소 하이브리드 컨셉카의 DNA도 담겨 있습니다. 1974년 포니 쿠페 컨셉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죠. 과거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5. 인테리어, 공간의 재설계. 12.3인치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여기까지는 요즘 차들 다 합니다. 넥소가 다른 건 뒷좌석입니다. 무릎 공간을 1세대 대비 2배로 늘렸습니다. SUV인데 2열이 세단급입니다. 배터리 배치 최적화로 플로어를 낮추고 2열 시트를 뒤로 밀었죠. 2열 시트를 접으면 골프백 4세트가 들어가는 트렁크가 됩니다. SUV의 공간성과 수소차의 기술이 같이 오는 구조죠. 대시보드에 패딩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소파 쿠션 같은 부드러운 질감이죠. 차 안에 있는데 거실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노린 겁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디지털 센터미러,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까지 아날로그 요소를 최대한 덜어냈습니다. 편의사양, 뱅 앤 올룹슨 오디오의 14개 스피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본 적용. 수소차인데 왜 이렇게 오디오에 공을 들였냐? 엔진 소음이 없으니 오디오가 더 잘 들립니다. 수소차의 정숙성이 오히려 오디오 시스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100W,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기본입니다. 6. 안전 앤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이 세 가지가 기본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로노가 직접 언급한 기능입니다. 하루 200km를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카메라가 먼저 잡아준다는 거죠. 운전자보다 차가 먼저 운전자 상태를 아는 구조입니다.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뒷좌석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남아있으면 경고를 울리죠.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능이 필요한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7. The All New Nexo. 상세 재원 분석. 수치부터 정리합니다. 파워트레인 핵심 수치. 구동 모터 출력 150kW, 연석 4마력. 연료전지 스택 출력 94kW. 고전압 배터리 출력 80kW. 최대 토크 350Nm. 제로백 0터 100km로 7.8초. 수소 저장량 6.29kg. 1회 충전. 주행거리 720km. 익스클루시브 18인치 기준. 연비 107.6km/kg. 2.5세대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막전 극접 합체, 기체 확산층, 금속 분리판의 성능과 내구성을 끌어올린 버전이죠. 1세대 대비 시스템 효율 1.38세콘트 향상, 모터 출력 25% 향상. 숫자는 작아 보여도 실주행에서 체감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차체 재원, 전장 4750mm, 전폭 1865mm, 전고 1640mm. 팰리세이드보다 짧지만 실내 공간은 준대형 세단급입니다. 배터리가 플로어 아래 깔려 있어 실내가 그만큼 넓거든요. 9. 트림면 가격. 보조금까지 계산한 실구매가. 트림은 3가지. 가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출시가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 8,050만 9천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8,350만원, 프레스티지 8,789만 3천원입니다. 이 가격만 보면 비싸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 기준 보조금 2,950만원에 세제 감면 최대 66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3,610만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구매가로 계산하면 익스클루시브 약 4,440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약 4,740만원, 프레스티지 약 5,179만원, 세제 감면까지 최대 적용하면 3,780만원대 진입도 가능합니다. 트림에 따라 4천만원대, 지역에 따라 3천만원대 구매도 가능한 구조죠. 8천만원짜리 차를 4천만원대에 산다는 건 중형 세단 가격에 수소 플래그십 SUV를 타는 겁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수량도 한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대 홈페이지나 딜러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트림별 핵심 차이. 익스클루시브.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풀 LED,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드라이버 모니터링, 전부 기본이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뱅 앤 올룹슨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차 분위기가 달라져요. 프레스티지. 뱅 앤 올룹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천연 가죽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레그레스트 포함, 2열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전 루프까지. 부러울 게 없는 구성이죠. 10. 구매 전 궁금한 것들 한 번에 정리. Q. 충전소가 너무 없지 않나? 2025년 3월 기준 전국 수소 충전소 214개.
주유 거점은 이미 고정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비교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항속거리가 720km라는 걸 생각하면 계산이 달라지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도 한 번 충전이면 됩니다. 넥소에는 루트 플래너 기능이 탑재됩니다. 실시간 충전소 운영 여부, 대기 차량 수, 충전 가능 여부까지 내비가 안내해주죠. 큐, AS는 어떻게 되나? 수소차라 불안한데. 현대가 넥소 에브리케어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수소차 전용 부품 10년, 16만 킬로미터 보증, 출고 후 8년간 연 1회 무상 점검, 3년 내 매각 시 중고차 잔존 가치 보장, 수소 잔량 부족 시 100km 긴급 딜리버리. 수소차 산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가 그 불안을 계약서에 담았으니까요. 큐, 겨울에 항속거리 줄지 않나? 배터리 전기차처럼 큰 폭으로 줄지 않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전기차 배터리만큼 온도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실오너가 직접 말했습니다. 충전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하루 200km를 달려도요. 큐, 실외 V2L은 어떻게 쓰나? 결도 커넥터 없이 실외 V2L 포트에 220V 플러그를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캠핑장, 야외 행사, 단전 상황,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거죠. 전기차도 V2L이 있지만 수소차는 충전소 없이 수소만 있으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합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큐, 수소 냄새 나거나 위험하지 않나? 수소는 공기 중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솔린보다 밀폐 공간에서 축적 위험이 낮죠. 30년간 수소차를 개발해온 현대가 가장 많이 테스트한 부분이 안전입니다.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걱정은 이미 데이터로 반박됐습니다. 11. 단점, 인프라.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수소 충전소 213개. 전기차 충전기 숫자와 비교하면 아직 게임이 안 됩니다. 항속거리가 길면 충전소 밀도가 낮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충전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라면 아직은 불편합니다. 이건 솔직히 아직 약점입니다. 구매 전에 사는 지역 충전소 위치부터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12. 오토랩 최종 분석. The all new 넥소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의 편리함을 가지고 전기차의 단점을 지운 차입니다. 5분 충전 720km, 실주행 800주 900km 가능, 220V V2L, 배출물은 물. 이 5가지가 한 차에 동시에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넥소뿐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충전소 인프라 아직 전국 213개, 지방은 아직 불편합니다. 이건 수치가 해결해주지 않는 영역이죠. 사는 지역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오토랩의 분석 기준으로 보면 도심과 수도권 위주로 달리는 분이라면 넥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수소차는 망했다고 생각하셨죠? 현대는 그 7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랩 매력미였습니다.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